공부를 좀 해볼 텐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적분해 활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 쌤이 항상 먼저 고민하라는 게 뭐냐면 교점을 찾아야 돼요. 이 교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교점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잘 봐. 이 교점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얘가 적분의 구간을 설정하는 애다. 이 교점이라는 것이. 그래서 교점이 결국 구간을 설정하는 친구고 이 설정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문제를 풀 때 적분을 계산할 때 이 구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배소관계. 즉 두 가지 함수가 주어질 텐데 뭐 축이 됐건 직선과 직선이 됐건 자 뭐 이렇게 나왔었죠. 어떤 그래프와 함수와 축과 관련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곡선과 직선이 관련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과 뭐 곡선이 관련된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 세 개의 과정에 대해서 위아래가 서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위아래가 서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소관계, 즉 어떤 게 크고 작냐가 바뀐다는 것을 구간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적분 계산을 할 때 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게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뭐 하자? 계산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넓이에 대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시작을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부터 풀어보시게 되면 예제 1번은 뭐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 fx라는 함수가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9x라는 곡선이 주어졌고 자,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냥 간단하게 곡선을 그리세요. 간단하게 곡선을 그리면 뭐 요 정도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여기가 각각 좌표를 찾아보시게 되면 여기가 0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3 정도가 나오는 자, 요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9x 정도라는 함수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fx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봤을 때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얘는 3차고 1차죠. 그죠? 그럼 둘 다 홀수차항이기 때문에 이게 원점 대칭인 그래프 정도가 되겠구나 정도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는 그래프상에서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쪽에 생기는 면적과 자, 이쪽에 생기는 면적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쪽의 면적을 구해서 자, 이쪽의 면적을 S라고 한다면 여기의 면적도 얼마가 되는 거야? S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처리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0부터 3까지에 해당되는 면적을 그냥 바로 구해 볼게요. 자, 0부터 3까지에 해당되는 면적을 구하는데 주의하실 사항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하실 사항은 이 식 자체가 지금 0부터 3까지에서는 이렇게 x축보다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x축보다 밑에 쪽에 있다는 얘기는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를 계산하는데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절대값을 씌우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9x 정도다 라고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호를 바꾼 다음에. 됐습니까? 그럼 요거 적분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정도가 나올 거고 더하기 얘는 2분의 9x 얼마요? 이게 제곱 정도가 나오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0부터 3까지다 라고 하니까 자,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 하니까 81 정도가 나오고 더하기 여기는 2분의 자, 3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27 정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81이라는 것과 더하기 2분의 27이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54 정도가 나오나요? 그죠? 뭔가 이상한데? 마이너스 9x x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x 2분의 1x 맞는데요? 뭐가 잘못됐을까? 왜 음수가 나오지?
얘가 음수가 나오나요? 4배 하시면 54 나오지 않나? 뭘 잘못한 거야? 어허. (3을) 대입한 거에서 (0을) 대입한 걸 빼주면 되잖아. 그치? x세제곱이니까. 아 그냥 다시 미안. 아니야, 이렇게 처리해 볼까? 그냥 이걸 구하자. 이걸 구해버리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겠죠? 이거 뭐래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겠죠? 기본 계산.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9x 그냥 이렇게 처리해 버릴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지? 살짝 삑스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해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그냥 계산을 해버리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계산하면 여기가 4분의 1 x 4제곱 정도가 되고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9 x 세제곱 정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x제곱이. 자, x제곱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가 되고 앞에는 당연히 뭐가 있을 거냐면 곱하기 2 정도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0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0 대입하면 0이고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요. 여기다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이니까 짝수로 바뀌어서 4분의 81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다가 계산하시면 얼마야? 27이죠? 2분의 27? 이 정도가 나오겠네? 그치? 자,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뭐 잘못 썼어요? 맞잖아. 그죠? 마이너스 3 대입한 거에서. 그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얘가 얼마가 나와요? 2분의 27이니까 2배 하시면은 4분의 54 정도가 나오겠죠? 그지? 그럼 4분의 54가 나오니까 아닌가? 왜? 어씨, 계산이 안 돼. 0 대입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4분의 81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9, 81이구나. 아, 병신. 왜 이래? 9, 81이죠? 아, 정신병자네요. 자, 그러면 아직 너무 오랜만에 칠판 수업을 해서 그런가? 이틀 동안. 자, 그래서 쏘리. 그럼 4분의 요거 되니까 얼마 돼요? 2분의 얘가 4분의 81 나오죠. 오케이. 그럼 4분의 81 나오고 거기다가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해주시면 되니까 답은 2분의 81 정도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정리할게요. 기본적인 문제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아,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혼자 있어서 그래. 혼자 있어서. 야, 어떻게 저런 계산을 말도 안 되는. 자, 어처구니가 없네요. 가볼게요. 갑니다. 예제 2번.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3차 함수 fx에 대해서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f-x부터 해결을 하면 자, f-x라는 함수가 지금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 조건에서 fx라는 그래프가 2,0을 지난다고 했거든. 그럼 fx 그래프가 2,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나에서의 식을 쓰면 f2가 0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fx를 일단 구해줘야 되니까 그냥 f-x 있는 거 바로 적분하겠습니다. 자, fx 적분하시게 되면 얘는 x세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정리하시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가 되고 플러스 c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자, 이쪽에서 주어진 요 함수 있죠? 자, 요 값은 왜 준 거냐면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진 적분 상수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구해라 라는 용도로 준 거예요.
따라서 요 2,0을 대입을 이렇게 샥 해주시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대입을 싹 해주시게 되면 F2라는 것은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되고 더하기 C 정도가 나오는데 얘가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적분상수 C 같은 경우가 얼마가 나오냐면 12 정도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12를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fx라는 식이 이렇게 샥 완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 얘를 이제 x축이라는 것을 가지고 되나요? 어이씨, 왜 이래? 8이지? 8. 다 적어놓고도 이러냐? 8. 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랬을 때요.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시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fx라는 것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얘는 계산해보시게 되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정도가 나오는 자, 요런 fx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봐봐. 3차 식인데 지금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형태니까 제곱이라는 것은 접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를 접하게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의 그래프는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오냐? 요렇게 되는. 자, 요렇게 되는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쪽의 그래프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쪽이 2 정도가 되는. 자, 요렇게 접하는 애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구하라는 넓이는 요 정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이제 이때는 공식을 사용해도 충분히 되겠죠. 언제냐면 3차 함수와 문제에서 주어진 3차 함수와 뭐가 접할 때? x축이 접할 때, 즉 접선에 대한 공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식 그대로 쓰시게 되면 얘는 12분의로 시작하는 공식이었죠? 자, 공식 기억하시고요. 12분의 최고차 한계수 1일 거고요. 곱하기 교점이 지금 2라는 것과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플러스 2 정도가 되고 여기에 4제곱을 한 형태가 바로 공식에 해당되는 3차 함수가 접할 때 공식에 해당되는 친구가 되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시게 되면 12분의 1 곱하기 4의 4제곱 정도가 나오게 돼서 답은 3분의 64 정도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3차 함수 이제 접할 때 공식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갑니다. 자, 예제 3번은 별표 하나 치세요. 예제 3번. 어렵습니다. 자, 예제 3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예제 3번은 문제에서 0 이상의 실수 t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해서 x의 범위를 주어졌고 그 다음에 fx에 자 거기 밑줄 쳐봐 fx라는 함수가 지금 절대값 x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x 정도가 되고 요거의 최대값을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지 m t다 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미분에서부터 많이 공부했던 건데 최대값을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을 새롭게 함수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 즉 최대 최소가 변하는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최대값을 변할 때는 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요거는 참고 자, 문제에서 최대 또는 최소값으로 새롭게 정의된 함수 형태가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뭘 강조했냐면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최대값이 분명히 변할 거다라는 것을 강조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정의된 함수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과연 최대값, 최소값이 변화하는 기준이 어딜까? 요거를 찾는 게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 함수의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건 당연히 그려야 되고요. 당연히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에서 변할까? 근데 얘 문제는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최대값이라는 건 어디에서 변할까? 라는 걸 생각해 본 다음에,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애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애를 확인을 시켜드리면, 곡선 y는 mt라는 거 있죠? 갑니다. 곡선 y는 mt라는 최대값과 관련된 곡선과 t축, y축 및 직선 t는 1로, 거기 밑줄. t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y축과 t는 1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적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에 해당이 되겠구나를 뽑아내셔야죠. 됐습니까? 넓이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적분을 이용해야 되고 그 적분에 대한 구간이 y축부터 시작해서 t가 1이라는 데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에 해당되는 친구가 될 거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본 다음에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단계. 자, 새롭게 함수를 잡는데요. gx라는 함수를 요걸로 잡겠습니다. 요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얘를 gx라고 그냥 새롭게 잡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x 정도의, 자, 요 정도의 함수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기 전에 미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값을 어디서 갔는지를 체크해 볼게요. 자, 미분을 해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제곱 정도가 돼서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x 플러스 t 곱하기 x 마이너스 t 정도의 애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는 x가 어디야? t일 때랑 마이너스 t일 때 누굴 갖냐면 극값을 갖는 3차 함수가 되겠구나 정도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정도까지 해놓고 나서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대충 그릴까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는데 잘 봐. 자, 우리 이건 알아요. 얘 3차고요. 얘 1차입니다. 따라서 홀수차 항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0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요 그래프 원점 대칭인 그래프라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요 함수가 뭐냐면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또도도도독 와서 마이너스 t일 때 극값 갖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도도도독 와서 t일 때 극값 갖는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해보면 얘를 x로 묶어볼게요. 얘를 x로 묶게 되면 x가 되고요.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시게 되면 x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3t x 마이너스 루트 3t 요 정도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요 교점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t 정도가 나오고 요쪽은 루트 3t 정도가 나온다까지는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내가 구하는 함수가 그냥 gx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뭘 씌운 거냐면 절대값을 씌운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프를 접어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접어 올리시게 되면 절대값 함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고 원래 모양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자, 이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가는 애가 될 텐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랑 원점 대칭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요 값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면 요 극값 있죠? 요 극값도 당연히 어때야 돼요? 동일한 값을 가질 거다예요. 왜냐면 위로 올라간 만큼 여기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접어 올렸기 때문에 요 값과 요 값의 극값은 서로 동일하다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잘 봐. x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최대값 구하러 갑니다.
최대값을 구할 건데 이 최대값은 x의 범위가 0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1까지에 해당되는 최대값이에요. 자, 그러면 0이라는 점부터 찾아보면 여기가 0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가 0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그럼 잘 봐. 요렇게 가는 그래프죠. 되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갔다가 튕겨서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가 되네. 자, 이런 상황에서 최대값이 바뀌는 기준을 누구로 잡을 거냐? 이게 포인트라고. 알겠니? 최대값이 바뀌는 기준이 뭘까? 어디일까를 잡는 건데,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t죠. 또도도도독 왔어. 되니? 또도도도독 왔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봤을 때 지금 일단 요 값부터 찾아보면, 요 극값부터 찾아보면 여기다가 t를 대입하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t를 대입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인데, 그러면은 t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t 세제곱을 빼니까 얼마가 돼요? 2t 세제곱이 나와요. 2t 세제곱이. 근데 그때는 뭐냐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접어 올렸으니까 여기에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t, 2t 세제곱 정도의 좌표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아까 쌤이 여기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딱 그어놨지. 그지? 선을 하나 그어놨지? 잘 봐. 얘가 y는 2t 세제곱 정도에 해당되는 함수가 돼요. 요 상수 함수가. 그죠? 그러면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여기서 만나는 거 있죠. 여기 체크되니? 여기. 얘는 t라는 거 알았단 말이야. 여기는 극값 가질 때는. 근데 이쪽 있죠, 이쪽. 요거. 자, 요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요 부분은 접어 올리기 전이죠. 그러니까 접어 올리나 안 접어 올리나 동일한 애기 때문에 gx, 즉 x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x에 해당되는 친구와 2t 세제곱이 만나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얘가 0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방정식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 방정식을 풀어주시게 되면, 조립제법 써가지고 풀어주시게 되면 x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x값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마이너스 t라는 친구가 나오고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2t 정도의 애가 나오게 돼요. 실근이 그럼 잘 봐. 여기에 좌표가 뭐가 된다? 여기에 좌표가 2t에 해당되는 애가 될 거고 마이너스 t는 어디에 생긴 거냐면 원래 그래프가 이거였으니까 여기서 만나죠? 요 2t 세제곱이라는 것과. 그래서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접어 올렸으니까 또 같이 만나게 되는 거고. 절대값 함수에서.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0부터 1까지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요 0이라는 애는 어차피 고정이에요. 왜냐하면 0이라는 애는 당연히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야. 여기에. 근데 요 1이라는 애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바뀐다고. 자, 예를 들어서 잘 봐. 1이 이쯤에 있다 해볼게. 여기 1이 t보다는 큰 거예요. 그럼 t보다 크면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죠. 그럼 내가 따져야 되는 함수의 부분이 어디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서만 함수를 따진다는 뜻이 되고, 그때의 최대값은 누가 될 거냐? 2t 세제곱이 되겠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을 요거 살짝 지워서 1이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봐. 2t 가기 전에. 자, 2t 가기 전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도.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요만큼까지밖에 안 가죠? 그죠? 그럼 요만큼까지밖에 안 가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0부터 1까지에서의 최대값은 여전히 누가 되는 거야? 2t 세제곱이 되는 거죠. 오, 근데 봐봐. 1이라는 애가 만약에 넘어갔어요. 이렇게 2t를 넘어갔어. 그럼 1이라는 애가 이쯤까지 갔다. 여기까지 갔다 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럼 이때는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 오, 바뀌네. 그럼 그 바뀌는 기준점이 어디냐라는 걸 항상 최대 최소에서 따지라고 했는데 그 바뀌는 기준점이 누구다? 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갑니다. 잘 봐. t의 값의 범위를 나눌 거예요. t의 값의 범위를 나눌 텐데 어떤 식으로 나누냐? 최대가 변하는 기준점을 잡는데 그 기준점이 누구냐? 바로 2t라는 친구죠. 2t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t의 값의 범위를 나눠보면 잘 봐. 0부터 시작을 해서요. 만약에 t 값이 0부터 시작을 해서 t가 아니야. 2t죠. 2t가 1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2t라는 애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부터 시작을 해서 2t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정도까지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봐. 여기까지. 문제 어려워? 자, 요걸 다시 그려줄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로 와볼래? 자, 문제풀이가 좀 길어졌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앞부분의 내용을 좀 까먹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리바이벌을 시켜줄게요. 갑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MT라는 것은요.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에서의 최대값을 라지 MT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 라지 MT라는 것에 대한 함수를 새롭게 설정을 한 거야. 자, 이 라지 MT라는 것의 함수를 새롭게 설정을 했는데 문제에서 Y축부터 T가 1까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나는 T값의 적분 구간, 자, T의 범위가 적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0부터 시작을 해서 t라는 것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구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즉 이걸 구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라지 mt dt. 이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란 말이야. mt라는 최대값 함수가 0부터 1까지로 둘러싸인,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절대값 씌워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왜 내가 이걸 이렇게 나눴냐를 다시 그림을 좀 확대를 시켜서 그려드리면, 자, 갑니다. 자, 여기가 원점이라고 해볼게요. 확실한 점. 여기 원점이죠. 그죠? 자, 원점이고요. 그래프를 내가 이 정도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 함수니까 이렇게 접어 올라간다라고 해볼게. 자, 우리는 0부터니까 이렇게 그린 거야. 그리고 잘 봐. 여기 X축이야, 아직. 여기 X축.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요 부분이 아까 누구였냐면 T였어요. 그리고 요때의 함수값이 뭐였냐면 2T 세제곱 정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요렇게 그려. 자, 요렇게 그려서 연립을 해봤더니 여기랑 어디에서 만나냐? 여기에서 만나는데 요거의 x좌표가 우리가 연립해서 찾은 게 2t까지다 이렇게 찾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1이라는 것의 위치를 정해줄 건데 1이라는 것의 위치가 이쯤에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봐. 다시 머릿속에서 생각. 자, 1이라는 게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되고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최대값은 얘가 될 텐데 얘가 뭐야? 2t 세제곱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 2t라는 친구가 잘 봐. 2t라는 친구가 누구보다 작으면 누구보다 크면 1보다 크다면 즉 함수 그래프가 최대 어디까지? 요까지만 간다면 요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은 누구로 고정이 되냐면 이 값으로 고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만약에 1이라는 값이요 넘어가서요 이쯤으로 옮겨갔다고 해볼게요. 이쯤으로. 자, 그럼 이쯤으로 옮겨갔다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로 가기 때문에 요까지까지 가기 때문에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최대값이 뭘로 바뀌어? F1이라는 것으로 바뀔 거다예요. 됐니? 근데 잘 봐 그러면 자 2t라는 것이 갑니다. 2t라는 것이 1보다 작다면 그리고 0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다면 그때는 얘가 1보다 작을 때죠. 그죠? 얘가 1보다 작을 때니까 누가 되는 거야? 그냥 1을 대입한 함수값이 최대가 될 거다라는 뜻이 되고 따라서 여기서에 나오는 라지 MT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라는 것을 정리해 보면 여기서에 나오는 라지 MT는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즉 우리가 잡아놨던 x에다가 1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얘가 1-3t 제곱 정도가 나온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자, 근데 반대로 2t라는 값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라고 써졌는데 자,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2t가 2까지로 딱 끝나냐라는 거예요. 왜 2t가 2까지로 끝날 수밖에 없냐면 얘를 2로 나눴을 때 여러분 얘를 2로 나눴을 때 얼마가 돼? 1이 되지. 그지?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죠? 그럼 나는 그러면 t라는 함수에 대해서 결국은 뭐냐? 0부터 1까지에서만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0부터 1까지에서만 따져주면 되니까 요거를 약분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딱 1까지로 끝나는 애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그때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그때의 라지 MT는 자, 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요렇게 보라색으로 써준 애가 되겠죠. 여기 1이라는 게 2t보다 작을 때. 됐습니까? 따라서 MT라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MT라는 값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될 거냐면 극값 2t 세제곱에 해당되는 친구가 된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0부터 1까지 절대값 라지 MT dt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값을 구하는 건데 얘는 지금 함수가 어디서 바뀌냐? 요거 2로 나누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t가 0부터 2분의 1까지는 요런 함수를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는 여기가 1-3t 제곱 정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더하기 인테그랄 자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눠보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1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부터 1까지에서는 요 함수를 가지니까 2분의 1부터 1까지에서는 2t 세제곱 dt라는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하시게 되면 계산은 생략할게요. 답이 얼마가 나오냐? 32분의 27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라고 해서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 어렵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수능 완성에 있었던 정적분 넓이와 관련한 문제인데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시고요.
좀 어때요? 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좌표축과 곡선의 넓이에 관련된 내용 떠나서 우리가 미분에서 배웠던 최대값이 새롭게 정의된 함수 요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요 함수를 따져나가는 과정 자체가. 알겠죠? 그러니까 좀 정리 다 하시고, 뭐 정리 다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 1 한번 쳐보시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안 풀린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 어려운 거예요. 알겠지? 최소 준킬러 이상이에요. 넓이와 관련된 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좀 느끼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울게요. 얘들아,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연계교재인데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연계교재 문제들이.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페이지부터는 제가 뭘 정리해놨냐면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넓이 공식이라고 해서 필요로 한 것들을 좀 외우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넓이 공식은 제가 프린트에 정리해드린 내용 1번 이차함수와 x축 사이, 2번 직선, 3번 넘기면 포물선과 포물선, 그 다음에 4번 포물선과 접선은 제가 건너뛰었죠.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5번에 3차 곡선과 접선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썼던 거 2번 문제 풀 때 썼던 건데 자 그거 한번 다시 볼게요. 5번에 보세요. 5페이지 예제 4번 공식 쓸 때 쌤이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공식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를 했어. 근데 공식을 암기를 할 때는 꼭 두 가지를 같이 외워줘야 돼. 세 가지를. 첫 번째가 뭐냐?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충족이 되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공식이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대한 넓이 공식인데 3차 함수와 접선을 가지고 우리가 교점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교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다면 공식을 써도 무방하겠구나.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쓰라는 거예요, 공식은. 알겠습니까? 그냥 막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공식 자체를 외워야 했죠. 공식 자체를 외우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공식 외우실 때 주의할 거는 이런 거야.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 혹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없나? 이런 것들. 뭐 넓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흔치는 않은데 이런 경우는 공식을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을 충족한다고 해도. 알겠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지수로그 공식 관련한 거죠. 지수로그 함수에서 나오는 것들. 지수로그 함수나 아니면 이제 삼각형 넓이와 관련된 거. 수원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공식 외워서 막 쓰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써버리면은 문제를 틀릴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 부분을 꼭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y는 x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곡선과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이라는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p분의 q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접방부터 구해야겠네요. 접방을 구해줘야 되는 이유는 접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뭘 찾을 수가 있어? 교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교점을. 그래서
접방을 구해보시게 되면 뭐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 갈게요. y는 얼마가 나오냐? 4x 5라는 접선의 방정식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얘 곡선 위의 점 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다. 되니? 그러면 우리가 또 풀어줘야 되는 건 x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3차 함수와 4x-5라는 점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거를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냐면 x세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요거 넘어오시면 플러스 2가 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인수분해까지 해주시게 되면 이때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2 정도라고까지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세요. 오른쪽의 그래프를. 자, 3차 함수가 뭐 요 정도 가는 그래프죠? 뭐 요렇게 가는 그래프? 이 정도로 가는 그래프고 이 정도로 가는 그래프에서 요쯤에서 이렇게 돼 있고 접선을 하나 그려보시게 되면 요쯤에서 이 정도로 접하는 여기서 접하는 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림상에서는. 그럼 잘 봐. 이 점은 우리가 알아. 이 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에서 1,-1이라고 나와 있고 따라서 1이라는 지점이 바로 얘와 요 접선이 만나는 실근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내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 점의 x좌표. 자, 이 점의 x좌표가 궁금했는데 그 x좌표가 얼마가 나와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2라고. 아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정도가 될 거고 굳이 y좌표까지 한번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3 정도가 나오는 뭐 요 정도의 점이겠구나 까지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 자, 그럼 공식 쓸게요. 잘 봐. 여기 구하는 거지. 여기. 자, 여기 구하는 거니까 요 넓이는 공식 갑니다. 12분의 3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 1이죠. 거기다가 절대값 씌우니까 당연히 1일 거고 곱하기 베타 1에서 알파 플러스 2겠죠. 빼면 4제곱해라. 이게 공식이잖아. 따라서 답은 12분의 81 약분 4분의 27 그래서 P 더하기 Q라는 값은 얼마? 31 이렇게 나와 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잘 봐. 공식을 쓸 때는 정확한 상황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공식 암기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거를 조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정도까지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넓이 구할 때는 얘들아 결국은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 찾아주는 거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교점이 결국 뭐가 되니까 적분 구간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도 뭐 대단히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딱 봐도 뭔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죠.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곡선 2분의 1 x제곱 위의 점 P에서의 접선 L은 곡선 y는 마이너스 괄호 x-a의 제곱과 접한대요. 자, 접한대. 자, 그 다음에 곡선 y는 마이너스 x-a의 전체 제곱과 접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는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접선은 접선인데 그냥 접선이 아니라 공통접선과 관련된 거예요. 두 개의 곡선에서 모두 접하는 공통접선.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대충 그려보시면
자, 요 정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는데 요 함수가 뭐냐면 y는 2분의 1 x 제곱 정도가 되는 자, 요런 함수가 그려지고요. 자, 그다음에 x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자, x축을 요 정도로 그려 놓고 그다음에 요 정도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여기가 a라는 지점에 접하는 함수가 또 있어. 자, 그런 상황에서 접선이 하나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접하는 요런 접선이 그려지는데 얘는 여기서도 접할 거고요. 이쪽에서도 접할 거고 여기서도 접하는 요런 형태가 되겠구나 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됐나요? 자, 요런 상황에서요. 자, 요 보라색 직선을 쌤이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L이라고 해보면 자,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야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되니? 자, 근데 문제에서 접선의 방정식 세우려고 봤더니요. 뭐가 없어요. 그죠?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세워야 되니까 필요한 거 그냥 쓰면 기울기랑 접점이 필요한데 접점도 안 주어져 있죠. 그래서 미지수 잡습니다. t, 2분의 1 t 제곱 정도 되는 애다 라고 잡아요. 즉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함수 위에 접점을 하나 잡아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t, 2분의 1 t제곱이다 정도로 잡아주고 자, 기울기는요.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가 될 거냐? x죠? 2분의 1 x제곱 미분하면. 그지? 그럼 x니까 거기다가 x 자리에 t 대입하면 기울기가 t네. 오, 요 정도까지 해놓고 그럼 L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얘는 y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2 t 곱하기 x 마이너스 t 정도가 되는 자, 요 정도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구나.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접선의 방정식 L은 tx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t제곱인데 요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정도에 해당되는 친구가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나요? 여기까지? 자,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요 갑니다. 자, 요 식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식이 요 이참수식이 y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애죠. 그죠? 자, 얘랑도 누가 접한대요? L이라는 접선이 접한대요. 그죠? 아, L이라는 접선이 얘랑도 접해? 그럼 이런 얘기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첫 번째. 자, 공통접선 문제 풀 때요.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 배웠던 거 복습을 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접근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서 접하는 접선이 기울기가 얼마야? t죠. 그죠? 그 기울기가 t인데 얘에서도 그러면 뭐가 될 거야? t라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겠구나. 근데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의 점에 대한 미지수가 또 들어가야 돼. 아, 그럼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막 여기를 막 뭐 예를 들어서 A는 있으니까 뭐 K, 또 F 이거에 대한 함수값으로 잡는다? 아, 너무 미지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럼 그거 말고 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어떤 게 나오냐? 자, 접한다라는 것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실근이 몇 개? 한 개라는 뜻이죠. 접한다는. 왜냐하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냐?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라는 함수와 L 있죠? L. 요거가 연립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연립을 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을 정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계산은. 자,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얘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a 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이 0 정도가 나온다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접한다는 실근이 한계고 실근이 한계라는 얘기는 곧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이 얼마 정도가 된다? 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 그래서 얘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을 써요. 판별식을 쓰면 t-2a의 제곱 마이너스 4 괄호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얘가 0이다 정도까지가 되고 이거를 또 계산을 정리하면 t 어떻게까지 되냐면 t 괄호 3t 마이너스 4a까지가 0이다가 나와서 여기서의 t 값이 뭐가 나오냐면 0 또는 3분의 4a 정도라고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즉 t라는 것과 a라는 문자의 관계까지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t가 0이거나 3분의 4a이거나. 되나요? 근데 t라는 것은 지금 문제 맨 끝에 보면 단, p는 제 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점의 좌표가 t였죠. 여기가 t였거든. 여기에 x좌표가 자, 여기에 x좌표가 t니까 당연히 얘는 0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아, 그래서 요 t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제는 3분의 4a 정도라고까지 표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결론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 이제 갈게요. 계산점 마지막 단계. 자, 그럼 우리가 a 값을 찾아야 되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a 값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 봐. 결국은 요 a를 찾기 위해서 니네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 딱 하나.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근데 문제에서 잘 봐. 문제에서 얘들아 문제에서 잘 봐. 뭐라고 줬냐면 곡선과 접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얼마? 6이래. 그걸 왜 줬을까? 그거 구하라는 얘기겠지. 그럼 잘 봐. 여기 그림.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그림,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림. 접선이 이렇게 있죠. 접선과 잘 봐. 곡선.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죠. 체크됐나요? 체크됐나요? 다시 접선과 곡선 여기 접점부터 시작해서 곡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어디? 여기. 요거 찾으란 얘기거든? 요거? 됐니? 그럼 요걸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선에서 얘를 빼줘야겠다? 아니야. 왜냐면 이 윗부분이 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윗부분이 텅 비어 있고 나는 여기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X축에서 곡선을 빼요. 그럼 X축이 위에 있으니까 곡선을 빼면은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때는 언제가 돼야 되냐면 정확하게 X축이랑 수직으로 들어갈 때 구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한 그림이란 말이야. 비스듬한 그림. 그래서 잘 봐. 이런 거 찾을 때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여기 보세요. 확대를 시켜줄게 이제 그림을. 자, 5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잘 봐. 확대를 좀 할게. 자, 요렇게 X축 그리고 요쯤을 내가 A라고 잡을게. 그래서 A라는 포물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A예요. 그런 다음에 접선이 지나가죠. 자, 접선이 지나가니까 접선의 좌표를 이쯤으로 잡아서 내가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래서 요게 뭐였냐면 L이라는 접선이었어요. 우리가 찾았던. 그럼 여기 접점의 좌표가 생기겠죠. 그리고 내가 구하는 면적이 뭐라고? 여기, 요 부분이란 말이야. 요 부분, 요거. 자, 요걸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얘는 지금 비스듬하게 들어가니까 구간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야.
정확하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면은 딱딱 구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얘가 비스듬하게 들어가니까 구간을 어디로 설정해야 되지가 굉장히 머리가 아파져요. 그럼 그때 좋은 방법은 뭐냐? 여기에서 수선을 내려요. X축에다가. 자,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를 그냥 K라고 잡아볼게. 여기를 K라고 잡으면 간다잉. 요 아까 했던 요 X축 있죠? 어디 갔어? 색깔 구분하자. 이거 잘 봐. 요 X축 있죠? 요 X축에서 이 곡선을 빼. 이 곡선을 빼는데 그 면적이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해서 삐뚤었다. 이만큼에 해당되는 요 부분의 면적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얘는 잘 봐. 인테그랄 K부터 A까지. 자, K부터 A까지고요. X축이니까 얘가 0이에요. X축은. Y는 0이니까 0에서 얘를 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라는 식을 뺀 다음에 왜 이렇게 괄호가 많이 들어갔어? 이걸 뺀 다음에 맞네? 자, 이 값이에요. 이거 굳이 뭐 필기할 필요는 없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값을 구해. 그런 다음에 뭐만 빼주면 돼? 여기 생기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빼주면 요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게 넓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다이렉트로 적분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와서 명확하게 적분만을 이용해서 계산하기가 힘들다면 전체 수직인 형태를 일단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삼각형 부분만 날려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온다. 이런 방법. 어렵죠? 근데 이 아이디어 자체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두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지? 직접 적분 계산을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다뤄왔지만 그거 말고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선의 형태로 들어갈 때는 수직인 구간을 먼저 찾아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구간을 찾은 다음에 부분을 잘라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핵심 포인트는 뭐냐? 뭘 찾아야 된다? 이 접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되겠구나. 즉 k값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구나가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아이디어 자체는 공부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계산은 제가 해볼게요. 그냥 계산은 이제 이거 지울게. 살짝 필기할 공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 찾아야 되는 건 찾았냐면 접점의 x좌표는 찾아야겠구나. 누구와 누구의 접점이에요? y는 마이너스, 여기 써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는 것과 접선 l의 접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자,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은 그냥 제가 써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뒤집어진 이차함수,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식은 전개하시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이다. 요 정도까지가 나오고요. 자, 얘 미분하겠습니다. 자, 얘 미분하시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정도라고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죠. 자,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야 돼. 접선의 기울기.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t였는데 t가 3분의 4a라고 아까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3분의 4a 정도를 이렇게 대입하면 x값을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즉 x를 a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a라는 것은 뭐가 될 거냐면 a라는 것은 3분의 1 a 정도 a란다. 미안. x죠. 네. 3분의 1 a 정도가 되고 요 x가 바로 뭐냐면 아까 쌤이 지정해 놓은 k. 즉 접점의 무슨 좌표? x 좌표 정도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K라는 값이 3분의 1 A입니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 요점의 좌표가 지금 3분의 1 A 정도가 된다라는 뜻이겠지. 그치? 자, 여기가 3분의 1 A 정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갑니다. 자, 계산 마저 할게요. 자, 이제 계산하면 돼요. 계산. 자,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인테그랄. 아까 K가 3분의 1 A라고 나왔죠? 요거 3분의 1 A부터 어디까지? A까지에 해당되는 이차함수겠죠? 그죠? 그 이차함수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X축에서 빼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X-A의 전체 제곱이라는 요거 X축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계산 생략할게요. 얘가 얼마가 나오냐? 81분의 8A 세제곱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럼 얘는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X축과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누구였지? 아까 X는 K라는 즉 3분의 1 A라는 것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야. 다시 정리해 줄게. 요 아이디어. 여기서 보면 요 그림에서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연두색으로 지금 테두리 친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계산한 어디 갔어? 81분의 8A 세제곱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뭐 빼주자고 그랬어요? 삼각형 넓이 빼주자고 그랬죠? 자, 삼각형 넓이 빼주자고 그랬으니까 요 삼각형 넓이는 그냥 계산하시면 27분의 2A 세제곱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내가 구하는 넓이는 S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81분의 2A 세제곱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런 거야? 6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래서 A의 세제곱은 얼마가 돼요? 요거를 뒤집어서 샥 정리하면 243 정도에 해당되는 친구가 나올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A 세제곱이 243이니까요. A는 얼마가 될 거냐면 A는 세제곱 루트 3의 5제곱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계산하시면 답은 3 곱하기 세제곱 루트 3의 제곱 9에 해당되는 친구가 답이다. 그래서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되게 어렵죠?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